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MBTI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융의 심리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MBTI는 마이어스가 만들었죠. 정확하게는 이사벨 마이어스와 이 사람의 어머니인 캐서린 브릭스가 만들었습니다. 모녀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MBTI가 되는 거죠. 이 브릭스 여사가 심리학자 칼 융의 광팬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융한테 쓴 편지 중엔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당신이 쓴 책들은 15년 넘게 제게는 성경책이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없었다면 제 삶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두 사람은 실제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브릭스는 미국 사람이고 융은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브릭스가 융 책을 읽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융한테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만 서로 왕래하다가 어느 날 융이 내가 하버드대학교 개교 300주년 기념행사 연설자로 초대받았다 고 하면서 거기서 개인 상담을 해보자고 한 겁니다. 브릭스는 드디어 융을 만나게 된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동갑내기였지만 심지어 브릭스가 조금 빨라요. 어쨌든 브릭스에게 융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반면 브릭스의 딸인 마이어스는 융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브릭스는 그날 마이어스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나중에 한 친구가 마이어스한테 그날 무슨 말이 오갔냐고 물어봤는데 마이어스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융인지 뭔지 아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가준 거예요. 이명웅 콘서트에 엄마 모시고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융에 대한 마이어스와 브릭스의 태도가 많이 달랐다고 해도 하여튼 MBTI 뿌리에는 융의 심리 유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MBTI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의 심리 유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MBTI는 16가지 유형이 있죠. 융의 심리 유형은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이거죠. 예컨대 내 MBTI는 ENFP 유형인데 그럼 나는 융의 심리 유형으로 보면 무슨 유형인가요? 이런 겁니다. 그렇죠. 보통 ENFP는 외향적 직관형으로 봐요. 마이어스 유형 역동 이론에 의하면 주기능이 N이거든요. 그리고 E니까 외향형이죠. 그래서 외향적 직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박철영님 이론이 더 맞는 걸로 본다고 했죠. 이 박철영님 이론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외향형은 똑같아요. 근데 내향형이 달라지죠. 만약 INTP라고 하면 유형 역동 이론으로 보면 주기능이 T고 박철영님 이론으로 보면 N이에요. 그래서 내향적 사고형이 될 수도 있고 내향적 직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야죠. ENFP는 말씀드린 대로 주로 외향적 직관형이 많지만 외향적 감정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N 점수는 55점이고 F 점수는 95점인 ENFP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그래도 그냥 공식이니까 외향적 직관형 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에서는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칼같이 맞아떨어지는 공식이란 게 없습니다. 인간은 변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융의 심리 유형으로 볼 때 어떤 유형인지를 알려면 MBTI는 그냥 참고로만 하고 나의 주기능이 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걸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극 X의 심리학이라는 테마로 올린 영상들 있죠. 그 영상들에 나온 극 N, 극 S, 극 T, 극 F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 X라는 게 곧 나의 주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외향, 내향만 구분하면 융의 심리 유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극 N이라면 직관형이고 같은 직관형이라고 해도 외향적 직관형과 내향적 직관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직관이라는 게요, 큰 그림을 보는 거라고 했죠. S는 나무를, N은 숲을 본다. 다시 말해서 S는 특정 부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는 성향이고 N은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에 주목하는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는 성향이 외향과 내향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외향적 직관형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전체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다는 거죠. 주로 ENTP나 ENFP가 이런 성향이 강한데 ENTJ나 ENFJ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내향적 직관형들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 속에 깊이 잠겨 있거나 혹은 자기 감정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하죠. 근데 사람들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거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더 큰 범위로 향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N의 큰 그림은 내향으로 갈 때 더 커지는
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현실이 추상적인 생각이나 상상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회사의 운명보다는 인류의 운명이 더 흥미를 느끼거나 실제 사람들보다는 상상 속 캐릭터에 더 흥미를 느끼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로 INTP나 INFP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INTJ, INFJ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직관형은 크게 두 타입이 있는데 나서는 타입과 물러서는 타입이 있어요. 이때 나서는 타입은 승부사 기질이 있고 물러서는 타입은 덕후 기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전체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전체를 봐야 하잖아요. 바둑에서 작은 집은 내주더라도 대만은 내주면 안 되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큰 싸움일수록 이런 감각이 필요해요. 주로 외향적 직관형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내향적 직관형 중에는 흥미를 끄는 무언가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전체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가려져 있는 거에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이런 성향이 물질에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전체를 설명하는 과학 이론에 흥미를 갖는 거고요. 인간 심리에 적용되면 타고난 심리학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엔 S를 볼게요. 감각형들이죠. 기본적으로 이들은 철저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이나 관념 따위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같은 감각형이라도 외향과 내향의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외향적 감각형은 한마디로 단순 명쾌하고 시원시원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깊이가 부족한 대신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감각형이지만 관심의 범위가 넓어요. 직관형과 다른 점은 자신의 관심사들을 하나로 꿰고 연결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성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축구가 재밌고 어제는 야구가 재밌고 하는 식이에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축구도 꾀하고 야구도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하는 순간만큼은 완전히 몰입하는 면이 있거든요. 다만 지속력이 약할 뿐입니다. 주로 ESTP나 ESFP 중에 많고요. ESTJ나 ESFJ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 감각형은 전혀 다른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외향적 감각형이 지나치게 활발한데 반해 이들은 차분하고 침착한, 가끔씩은 느긋한 느낌까지 드는 스타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편한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게으른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좋아하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감각형이 원래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거에 푹 빠지는 면이 있죠. 근데 외향적 감각형은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바쁘죠. 반면 이 내향적 감각형은 그냥 하나를 쭉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곤 합니다. 주로 ISTP나 ISFP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ISTJ나 ISFJ 중에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감각형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편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거지 거대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볍고 심플한 태도가 오히려 이들의 강점이 될 때도 많아요.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편이거든요. 이전에 니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니체는 극 N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니체 철학의 핵심은 매우 S적인 면이 있어요. 영원 회귀 사상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건 아모르 파티라는 겁니다. 가수 김연자 노래잖아요. 인생은 지금이야.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히 된다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의 의미인데요. 바로 극 S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들이 극 S들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왜 극 N인 니체가 말했던 삶의 철학에서 극 S의 모습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좀 많네요. 사고형과 감정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